힘이 되는 경제방송 와글와글.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라입니다.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공포에 질린 개인의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4일 연속 하락하면서 1650선에서 마무리됐고요. 코스닥은 8% 급락하면서 409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전문가들은 어떠한 투자 의견을 내놓고 있는지, 어떠한 종목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와글와글 4부를 통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네, 와글와글 4부에서는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들을 모두 정리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 진행됐었던 이벤트의 당첨자도 공개하게 됩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샘플러스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셔서 와글와글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순서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종목 와글와글인데요. 오늘 아침에 방송됐었던 굿모닝 대박 예감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는 코스피 200 지수, 역시 똑같은 코스피 200 지수로 움직이는 건데, 코덱스 레버리지는 상승할 때 추가 상승 2% 더 상승하는 이런 부분이지만, 코덱스 인버스는 코스피 200 지수를 기준으로 코스피 200 지수가 상승을 할 때 하락을 하고, 코스피 200 지수가 하락을 할 때 상승을 하는 그런 종목으로 짜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날 강한 상승을 보였고요. 코덱스 인버스, 코덱스 시리즈를 또 매매하는 중에 좀 매력적인 부분은 거래세가 없다는 부분이 또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한 매력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제가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덱스 인버스 지난주 금요일날 보시는 바와 같이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코스피 200 지수와는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코스피 200 지수가 강한 하락을 보여줬을 때 코덱스 인버스는 강한 상승을 보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해서 오늘 매수가는 아무래도 시초가가 오늘도 조금은 높게 나올 것 같아서 매수가는 시초가로 좀 잡아봤고요. 목표가는 지난번에 안 보여줬던 목표가이긴 하지만 강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지난번 하락가인 8,400원 이렇게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엔진 부품도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공작기계 부분에 대해서도 매출 증가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중요한 부분이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좀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지금 최근에 바닥권에서 지속적으로 좀 끌어올린 부분이 기관의 힘이 그만큼 좀 강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종목인데, 일단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겠지만,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이나 업종은 그나마 시장 대비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 좀 연출이 됐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뭐 하락을 하긴 했지만 기관의 매도가 크게 나온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이 안정될 경우 가장 좀 빠르게 반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 이 종목이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매수가가 물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14만 4천원에서 14만 7천원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 상당히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단기적인 목표가는 이제 5일선이죠. 15만 8천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인 목표가를 좀 설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철저하게 좀 단기적인 대응 전략이 좀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손절가 같은 경우에 좀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4만원, 지금 일단 이평선 기준이나 뭐 가격대로 봤을 때는 박스권, 그러니까 단기적인 박스권 하단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14만원을 일단 이탈하면 손절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을 주시면은 매수를 하시고, 가격을 주지 않으면은 일단은 좀 지켜보지 않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대형 액정화면 LCD죠. LCD에 들어가는 시스템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LCD 액정화면과 그 액정화면 속에 어떤 들어가는 그 화면을 쌓아주는 어떤 그런 시스템적인 반도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어떤 디스플레이 관련 장치를 관련해서 어떤 그 특허를 취득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기술적인 부분을 넘어가서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하반경성을 확보를 하면서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반등을 주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특징적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면을 같이 한번 보신다면은 지금 현재 최근에 18,000원을 회복을 하면서 이렇게
그 위쪽으로 보시다면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반등 시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부분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급적인 부분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수급적인 부분도 최근에 현재 반등을 현재 지금 3일 연속 현재 반등을 주고 있는데 그 수급의 주체가 지금 현재 투신 쪽과 그리고 기금 쪽에서 상당히 강하게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국가지자 재구성 사업본부에서도 매수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1선을 현재 돌파하는 시도가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상승 추세가 좀 더 이어지지 않겠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매수가를 한 27,000원에서 하면 21,200원 정도 한번 설정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한 5% 정도 되고 그리고 요 갭 부분입니다. 갭 부분을 좀 많이 하는 가격대인데 22,200원을 1차적으로 한번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2,200원에 설정을 해보고 22,200원에 한번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굿모닝 대박 예감 관심 종목 확인해 봤는데요. 이 종목들의 대응 전략 화면으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립니다. 네, 먼저 신영증권 윤경수 차장은 오늘 코덱스 인버스 들고 오셨습니다. 코스피 200과 반대로 움직이게 되는 지수 관련 펀드인데요. 장중에 연고점 경신했습니다. 목표가는 12,000원으로 설정하셨고요. 라이징 스타 홍희진 팀장은 현대 위아 들고 오셨습니다. 자동차 부품주인데요. 자동차 산업 성장과 환율 상승 모멘텀 그리고 기관의 수급이 양호하다는 점을 추천 요인으로 들어주셨습니다. 제시하셨던 매수 구간쯤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목표가는 15만 8,000원으로 설정하셨고요. 우리투자증권 정태근 전문가 오늘 하루의 단기 종목으로 실리콘웍스 들고 오셨습니다. 최근 반등 흐름이 나왔던 종목이지만 오늘 코스닥 종목들이 하한가 속출하면서 실리콘웍스도 버티지는 못했습니다. 하한가로 마무리됐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신한금융투자의 최승훈 과장도 새 종목을 들고 오셨는데요. 중국 국경절 연휴 맞아서 이 중국 소비 관련주 두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호텔신라와 코스맥스인데요. 호텔신라 목표가가 45,000원, 코스맥스는 18,000원입니다. 손절가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요. 종편 수혜주로 이 엔터주 가운데 SBS 미디어 홀딩스 들고 오셨습니다. 목표가가 5,500원인데요. 오늘 5% 상승으로 출발한 이후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굿모닝 대박 예감의 관심 종목들 대응 전략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는데요.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되 그래도 냉철한 판단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VCR 불러보겠습니다. 투자 손자병법 관심 종목 확인합니다. 금호석이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부타디엔이라는 원료를 받아서 합성 고무를 만드는 업체인데 세계적으로 생산량이 1위인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합성 고무가 그 가장 많이 아시는 게 타이어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타이어의 전량을 거의 납품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타이어 업황이 아시는 대로 자동차 업황이 좋기 때문에 타이어는 항상 교체 수요가 3년에서 5년 정도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타이어 업황은 이제 계속해서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동이나 중국의 모멘텀을 더 받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그 유럽발 악재가 해소되면서 심리가 회복이 된다면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 그동안 낙폭을 기록한 것이 25만 7천 원을 최고점으로 찍고 지금 20만 원 이하로 내려와 있는데 이 20만 원 이하의 그 가격대라는 것은 금호석유로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금호 아시아나그룹 리스크로 인해서 굉장히 그 제한이 된 면도 있었는데 그동안 상승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이 될 테지만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그룹 악재로 인해서 프리미엄 그 할인을 받는 그 측면이 컸었습니다. 하지만 그 금호석유 업황과 그런 미래 성장성으로 봤을 때는 박스권 하단만 지지가 된다면 지금 그 접근을 하셔도 굉장히 좋은 가격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수가로 한 18만 원대로 만약에 그 접근을 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요즘에는 짧게 봐야 되는 장세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20만 원대를 목표가로 잡으시고 손절가로는 21선이 17만 원을 지킨 다음에 매매를 한다면 이 단기적인 박스권 구간 안에서도 지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그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바이오랜드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천연물 원재료 시장에서 가장 강자고 글로벌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히든 챔피언으로 꼽힐 정도로 굉장히 우수한 기업입니다. 말씀드렸던 재무 구조는 말할 나위 없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이 기업이 그 부각을 받았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냐면 바로 이 치매 치료 부분입니다. 근데 치매라는 것이 여러분들 주변에 이제 노인들 모시고 계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노인분들을 모실 때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치매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치매 부분이라는 것은 이 고령화 사회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점에 있어서 일단 바이오랜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상 실험을 하고 있고, 또 향후에 그런 개발품들이 나왔을 때 그 실적 부분들은 뭐 가셔야 될 수 있다고 보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것들이 뭐 가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방위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납품하는 기업들이 보통 어떤 기업이냐면, 여러분들 뭐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펜틴이라는 기업이 있죠. 펜틴이라는 샴푸를 만들면서 P&G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 회사도 역시나 유명하지만 뭐 그런 샴푸 쪽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회사 로레알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이런 굴지 기업들에게 보통 납품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바이오랜드가 굉장히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런 환율이 급등하는 시기에 굉장히 주목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천연물 원재료 시장을 대부분을 과거에는 외국에서 수입을 해왔었는데 98년도 그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 기업들이 이 바이오랜드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 변동에 그렇게 받지 않고 원재료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들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그 환율 부분이 급등하고 있을 때 다시 한번 대기업들이 바이오랜드에게 수주 물량을 더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하반기 11월 달에 이제 오창 공장이 또 완공이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생산 물량들도 충분히, 지금은 생산 물량을 공급할 수 없을 정도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올해 EPS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선정해 봤더니 한 1,060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 기업이 납품하고 있는 대기업 기업들의 대부분이 한 22%의 PER을, 22배 정도의 PER을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이 기업이, 지금, 자기 자본 이익률이 한 25%에서 한 20% 정도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계산해 보니까 한 5배 정도는, 5배수 정도는 대기업들에 비해서 좀 디스카운트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돼 적정 배수는 16배로 선정을 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당 EPS 곱하기 뭐 PER 하게 되면 목표 주가는 역시나 16,000원 선 정도 대응하시기 바라겠고, 지금 굉장히 뭐 좋은 구간이라고 보여져 있습니다. 그 적정 주가에 비해서 굉장히 디스카운트가 많이 되고 있는 구간인데, 일단은 매수 구간은 12,500원에서 1,500원까지 좀 폭을 넓혔습니다.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요.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리겠고, 만약에 9,500원 선까지 이탈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공장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아니면 수주 물량들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손절가로 좀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만나본 투자 손자병법의 관심 종목 대응 전략 화면으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일섭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금호석유 들고 오셨는데요. 이 저평가 매력으로 접근해보자 매수가는 18만 원, 목표가를 20만 원으로 설정해 주셨고요.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은 바이오랜드 들고 오셨습니다. 치매 치료 부문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인데요. 하지만 오늘장 하락했다가 종가상으로는 다시 매수가 부근으로 올라와서 마무리됐습니다. 목표가는 16,000원으로 정해두셨고요. 교보증권 강정원 부장은 멜파스 들고 오셨는데요.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라는 점을 추천 요인으로 들어주셨습니다. 매수하시려면 장 후반 정도에 16,000원이 지지되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시라 하셨는데요. 오늘 손절가 이탈하고 15,500원에서 마무리됐죠.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권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 종목들을 모두 매도하셨는데요. 카프로, STX, 페노션, SK컴즈, RNL 바이오까지 모두 매수하셨고, 포트폴리오에는 한 종목이죠. 한국항공우주만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정영훈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인데요. LG전자 매도하셨고요. 한 종목인 LG화학만 포트에 보유 중이십니다. 자, 다음은 최희용 전문가입니다. 로엔과 하나투어 두 종목 들고 계시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두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요. 자, 다음은 박성일 전문가입니다. 셀트리온 한 종목 보유 중이신데요. 이 종목의 대응 전략도 모두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신은경 전문가입니다. 네 종목을 꾸준하게 보유 중이십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 나이백, 시젠, 복보 디자인까지 네 종목 담겨 있고요. 각 종목들의 대응 전략도 모두 메모해 두시고요. 마지막은 신용훈 전문가입니다. 새롭게 한 종목을 편입하셨는데요. 이 파라다이스 편입하셨습니다. 목표가는 10,000원으로 두셨고요. 손절가도 6,500원이라는 점은 꼼꼼하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각 종목들의 대응 전략 체크하시되 그래도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 꼭 필요한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오늘장, 내일장 개미들의 큐에서도 많은 관심 종목 나왔습니다. 이 종목들은 시간 관계상 정리는 못 해드리는데요. 대신 SNTV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도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 정태근 전문가와 전화 연결 통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지수가 사흘 연속으로 급락했습니다. 1650선까지 내려왔고요. 이 코스닥은 오늘 많이 내렸습니다. 8% 급락했는데 앞으로 어떠한 대응 전략이 유효할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 어떻게 말을 드려야 될지 상당히 저도 고민스러운데요. 걱정이 많으시죠? 예. 일단은 그 시장을 현 구간에서는 일단 조금 관망을 좀 하시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코스닥이 급락을 하고 그리고 개인 쪽에서 4,300억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제 뭐 개인들의 투매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인데 그렇다면 이제 바닥이 조금 다가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어떤 그 지수들을 말씀드린 건 지금 솔직히 의미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지금은 기관이라든지 그리고 저희 같은 전문가들의 어떤 시장을 넘어서 진정한 시장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어떤 프로들의 시장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시장에 말 그대로 뭐 반복이 되겠지만은 관망을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뭐 단순히 기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고요. 그리고 오늘도 뭐 시장에서 좀 초반에 안 좋은 소식이 나왔었죠. S&P에서 어떤 EF, SF에 대한 그 규모를 확충을 했을 때 유로존 신용 등급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으로 평가가 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거의 뭐 협박성에 관한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쨌든 대외 변수들이 지금 계속해서 뭐 주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성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가능성에 대한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 그 유럽 은행들에 대해서 단기 대출에 대한 그런 실시에 관한 부분이 나왔듯이 어떤 그 시장에서 확실한 액션,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시장이 좀 안정을 좀 찾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곧바로 반등을 주기보다는 2009년 3월 달처럼 조금 바닥권에서 횡보세를 보인 다음에 즉 그 하방 경직성을 보인 다음에 시장이 좀 안정을 찾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투매들 하시는데 지금 이 부분을 제가 막 하지 마시라고 하는 데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되도록이면은 조금 버틸 수 있으신 분들은 좀 버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신규 매수 조금 뭐 저가 매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뭐 5% 10% 덜 먹더라도 지금은 좀 네. 관망하시는 게 좀 맞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이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현명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 전화 연결해봤고요. 자, 이제는 월요일이죠.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데요. 월요일 톡톡 와그락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제일 기다려지면서도 오늘 같은 장에서는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언제나 열려있고요. 그리고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락을 게시판도 1년 365일 언제나 열려있으니까요. 이 점을 통해서도 또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통화하실 분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디 사는 누구신지요?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하곡순에 사는 유림이 엄마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유림이 엄마님. 실명을 안 쓰시고 익명을 쓰시는 이유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이름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 이름을 공개하고 예. 싶지는 않으신가 봐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개명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림이 엄마님. 보면요, 어머님들은 이렇게 호칭이 이렇게 누구누구 엄마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유림이 이전만은 남들보다 정말 잘합니다. 자랑거리가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시죠. 우리 유림이는 예. 그냥 지금 이제 대학교 1학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른 애들, 근데 요즘 애들은 좀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항상 그냥 착해요. 지금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예,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지금도 맨날 엄마한테 사랑한다 그러고. 엄마 효녀네요. 귀엽다 그러고. 예. 그래요, 지금도. 예, 그런 점이 좋아요. 아직까지는. 네. 그냥 실망 안 시키니까.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서울경제TV에 아주 멋있는 남자분들이, 스태프분들이 많거든요.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네. 아이고, 용기 주신 건가요? 언제 한번 네. 와그라그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그 유림이 성향이 어떤지, 이상형이 어떤지 이렇게 남겨주세요. 아, 지금 그럴 때가 아니고요. 이제 공부 마치고 이제. 예,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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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오늘 특히 뭐 너무 추워가지고 저도 카디건 두꺼운 거 하나 입고 왔거든요. 네. 감기는 걸리지 않으셨는지요? 아니, 안 그래도 감기 걸렸다가. 그렇죠. 제가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약간 이렇게 코가 이렇게 막히신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네, 감기 걸렸다가 이제 조금 괜찮아져 가고 있는 상태예요. 아유, 다행입니다. 네, 그 날씨만큼 쌀쌀한 게 또 요즘 장 분위기잖아요. 네. 예, 시청자분 그 포트폴리오는 좀 괜찮은가요? 여쭤보기도 아니죠. 조금 죄송스럽습니다. 아주 파란 물결입니다. 예, 그쵸. 너무 갑자기 며칠 사이에 네. 이제 조금 이제 올라서 이제 팔아야 되겠다 했던 주식도 갑자기 대응도 네. 못하게 내려가 버려가지고 힘들어요. 저도 와그락을 하면서 이 보람의 포트폴리오 수요일마다 공개를 하는데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뭐 파란 물결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요, 네. 센티픽을 네. 앞으로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 센티픽 도움이 많이 되고 있나요? 네? 센티비가 이 시청자님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조금 나아지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항상 잘 보고 있고 또 네. 저기 보람 씨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예, 꼭 집어서 또 질문을 전문가님께 예. 질문을 또 잘 해갖고 잘 하셔주셔가지고 좀 시원한 대답 좀 아유, 드리고 고맙습니다. 앞으로도요, 도움 많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네. 노력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예. 예, 거의 매일 보고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 힘내서 네. 열심히 할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네. 올가을 아니면 남은 오늘 한 해, 어떠한 소원이 있다, 이 소망을 와그락을 통해서 한마디만 남겨주신다면? 저는 이제 요즘 이제 다들 시장이 그쵸. 다 내려서 힘들잖아요. 예. 이제 가을에 단풍도 빨갛게 물들었는데. 네, 맞아요. 이제 주식시장도 빨갛게 야. 좀 물이 들었어갖고 모든 그 투자자들이 네. 좀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명언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가을이 네. 되니만큼 이 주식시장도 빨갛게 단풍처럼 물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오늘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와그락을 게시판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톡톡 와그락을 함께했습니다. 자, 와그락을 게시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음악 주세요. 자, 오늘 비바니노님 들어오셨습니다. 반갑고요. 그리고 믿음이 파파님께서는요, 어떤 전문가님께서 현금 보유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해서 모두 다 뺐습니다. 이런 걸 남겨주셨고, 오리쿠니오님께서는 월요일장부터 힘들었습니다. 저번 주 내내 우울하게 끝났는데요. 이번 주는 제발 좀 웃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러한 마음이 간절합니다. 모두 힘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함께 했었던 이벤트 있었죠. 책을 읽읍시다 이벤트인데요. 오늘 당첨자는 필명 반복과 시장님. 예전에 플라이 데디 플라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아빠인 저에게 힘을 가득 실어준 책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빠들 힘내세요 라고 써주셨는데 맞아요. 이 책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책이죠. 그래서 이 글 써주셨던 세 분께 저희가 행복한 부자책 보내드릴 테니까요. 선물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마감 주식 마치기 이벤트 함께 했는데요. 오늘 코스피가 조금 마음 아프게 내렸어요. 1652.71포인트로 마무리됐는데요. 가장 근접하게 예측하셨던 분이 필명 노세밤새님께 저희가 선물 드릴 텐데요. 약속대로 부자들이 말하지 않는 돈의 진실 책을 보내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와그락을 게시판 점검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화요일이고요. 신기원의 대박 교환 시간 마련되어 있으니까 내일도 꼭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